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사는 건 갈수록 더 팍팍해지지?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에서 돈을 쏙쏙 빼가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분명히 연봉 협상도 잘했고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도 늘었는데 왜 내 통장은 텅장인 것 같고 마트 가서 장 한 번 보면 깜짝 놀라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작년에 월급이 200만 원이었고 올해 21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와, 5%나 올랐으니까 기분 좋죠, 그쵸? 하지만 만약 같은 시간에 물가가 2.3%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월급은 10만 원이 올랐지만 그 돈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은 사실상 5만 4천 원밖에 오르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4만 6천 원은?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이 그냥 가져가 버린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 범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옛날에는 100원으로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는데 지금은 껌 한 통도 못 사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걸 잘 알아채지 못할까요? 바로 화폐 착각이라는 아주 교묘한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액수, 그 숫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10만 원은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금 이자가 6%라고 하면 와, 높다 하고 좋아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4%면 사실상 내 돈은 2%밖에 안 늘어난 건데 말이죠. 바로 이 착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쁘게만 작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즉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빚이 있는 채무자는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럼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그 1억 원의 실질적인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겠죠. 흔히 빚이 녹는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돈 빌려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요. 하지만 현금이나 예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연금이나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같은 걸로 자산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계속 늘어나니까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인플레이션 뒤에는요,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거대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 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정부가 국민들 몰래 무슨 법을 만들거나 통과시킬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근데 대놓고 세금 더 걷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발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훨씬 쉬운 방법을 씁니다. 바로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그냥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갑자기 확 풀리니까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그냥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세계의 돈,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잖아요. 그 부담은 미국 사람들만 지는 게 아니라 달러를 쓰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같이 나눠서 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물가 상승도 바로 이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2025년에 당신의 자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S&P 500 지수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의 기업 500개의 가치를 보여주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기업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도 숫자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돈의 가치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지켜온 이런 실물 자산, 특히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미래가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달러를 사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1,459원의 원화가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죠? 왜 그럴까요? 총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돈과 달리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돈이 몰리면서 이런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보고 나니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불릴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 생존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둘째, 실물 자산을 소유하세요. 앞에서 봤듯이 현금의 힘은 계속 약해집니다. 현금 대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을 옮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폐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즉 실질 구매력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금융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